입니다. 아침부터 뉴스가 뜨거웠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바로 이 기사 때문이었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권 핵심 그리고 의원 동양대 총장의 도와달라 전화. 조국 후보의 부인이 정경심 교수가 재직하는 동양대학교에서 허위로 총장의 표창장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미 최 총장은 그런 상 준 적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바로 어제 오전 11시 45분경 최 총장이 여권 핵심 인사로부터 조 후보자를 낙마 위기에서 살리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보도된 전화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릴게 라고 한 뒤에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는 건데요. 저쪽에서 이제 조국을 임명장 안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여권 핵심 관계자 보도된 뒤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밝혀졌는데요. 조국 후보가 낙마 위기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백기사처럼 나타나서 물에 빠진 그를 구해줬던 인사가 바로 유시민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대학의 청년들이 촛불을 들고 여론이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조국 물러나라 외칠 때 김어준 씨 라디오에 나와서 조국이 뭐가 문제냐? 언론이 문제고 검찰이 문제고 촛불 든 학생들 뒤에는 한국당이 어른거린다. 이 영웅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족을 인질 삼는 저질 스릴러다. 뭐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춘 듯 여권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온갖 지탄에도 조국 개인의 문제로 밝혀진 건 없다면서 임명을 강행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이 엉뚱한 데서 돌발 변수가 터진 겁니다. 동양대학교 총장이 주지도 않은 표창장이 있으면 이것은 조작이 됐다는 것이고 그럼 이건 사문서 위조에 이를 바탕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해당되니까 그동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던 조국 후보 임명 강행 시나리오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6회까지 이틀만 더 버티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다른 사건으로 물타기를 하던 법무부 장관으로 새 판을 다시 짤 태세인데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뭐 이런 심리가 작용했던 게 아닐까요? 저질 스릴러 영화의 각본, 기획을 맡은 연출자가 직접 배우로 나서듯 유시민 이사장이 이 판에 직접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는 건 잘못을 하다 걸렸으면 뉘우치고 반성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목청을 더 높이며 뭐가 문제냐는 적반하장인 거죠. 유시민 이사장은 전화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국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없다.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최 총장은 잘 안다는 유시민 이사장은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총장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언론과 검찰에 해달라는 제안을 하겠느냐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동아일보의 최초 보도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이 기자가 취재했던 유시민 이사장이 최 총장에게 시나리오 하나 보여줄게 라고 말했던 이 시나리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국 후보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사건이 터진 후에 최성해 총장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총장의 표창장 발급을 자신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라는 거죠. 게다가 유시민 이사장뿐 아니라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도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나 라면서 비슷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유시민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부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경위를 묻기 위해서였다고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긴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조국 후보자의 논란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바빴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조국 딸이 가짜 표창장 논란에 대해서는 동양대의 직인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던데요. 그러면서 이건 조 후보 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증거를 가져갔고 총장은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하고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생각해낸 시나리오라는 게 이건 정경심 교수가 총장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아 직인을 찍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대학에 비일비재하다. 위임 정결하면 사무소 위조도 아니고 부정 입학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조국과 이건 무관하다. 뭐 이런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정경심 교수는 조국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동양대학교 측에 나와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다면 학교 측이 다칠 수도 있다. 이런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조직적 증거인멸에 나선 혐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 모든 일들이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검찰 출석을 앞둔 바로 직전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조직적 증거 인멸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수두룩 드러났으면 자택, 휴대폰 압수수색으로 입맞추기, 증거 인멸 정황은 없는지 살피고 그런 일이 확인되면 바로 구속영장 치는 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총장이 보여왔던 수사 관행 아니었습니까? 오랜 세월 조국 후보자 부부가 보여왔던 위선의 시간보다 지금 국민을 더 분노케 하는 건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권력의 힘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는 모습이 이곳 저곳에서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을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 립서비스만 엄청 쏟아내더니 막상 조국 가족에 대한 정밀 수사가 진행되니까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윤 총장 본인은 얼마나 정치가 유치한지 헛웃음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로만 진보를 표방하고 실제 속내는 수구 꼴통과 다름없다는 말을 일컬어 입진보라는 속어가 있기도 한데요. 지금의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딱 이런 모습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하더라도 수사 보고 받지 않겠다. 대통령은 나서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들의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 뺀 조국 특별수사팀 만들자.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대검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해서 이런 제안했다는 겁니다. 현장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빼자고 했다는 건데요. 윤석열 총장 이런 제안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치사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수사에 대한 방해 의혹을 살 만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을까요?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조국 장관 취임식이 끝난 뒤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검 한동훈 반부패 부장에게 전화해서 이런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에 관한 인사를 총괄하는 직책인데요. 이거 참 듣는 검찰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너희들 수사하는 거 보고 인사상 불이익 줄 수 있다 이런 것들 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전화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전화를 했다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력을 보면 여러 가지 오해를 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바로 이 경희대 법대 후배, 그리고 경희대 출신으로는 첫 검사장이라고 하네요. 단순히 학연만 겹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참여정부 대통령 사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두 사람 간의 그 관계가 참으로 가깝구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분명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는데요. 이성윤 검찰국장은 대통령의 뜻에 거슬러서 혼자 오바하고 윤 총장 수사에 빠져라 이런 이야기를 건넸을까요? 최근 조국 이슈를 둘러싸면서 여권의 나팔수가 아니냐 각종 비판을 받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대통령이 장관 임명 이후에는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절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검찰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런 전화통화, 그리고 여권이 앞다퉈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매도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건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은 도대체 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일까? 라는 물은 말이죠. 검찰이 적폐를 청산하겠다더니 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려고 하니까 온몸으로 막아선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검찰개혁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그 검찰 권력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에 칼을 들이대는 자가 있으면 그가 누구라도 정의와 무관하게 맞서 싸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현 정부가 검찰개혁하겠다고 목 놓아 외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처 할애비가 오더라도 공정한 수사권을 통해서 현 권력을 건드리면 문재인 정부와 이를 둘러싼 인사들은 박수치면서 정의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를 보면 문재인 정부와 이를 둘러싸고 인사들의 모든 칼끝은 공수처를 향해서 다시 한번 공격에 거센 날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가려졌던 여권의 여러 가지 위선의 민낯이 두루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집단,
제왕적인 대통령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견제와 감시의 필요성 아닐까요? 아직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를 향해서 제대로 칼끝 한번 들이우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러고 나서면 어떡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대신 조국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걸 잃게 됐습니다. 그동안 얘기해왔던 검찰개혁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똑똑히 새겨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다. 조국 장관이 어제 이렇게 지시했어요. 한 2호 지시쯤 될 것 같은데. 1호는 이제 인사권 행사하겠다. 2호 지시가 이거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라. 사실상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있는 특수부를 축소하라라는 지시로 검찰 내부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조국 가족 수사팀에 대한 장관의 압박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지금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는 조국 장관 취임 첫날 검찰에게 야, 니네 총장 빼고 가자. 니네 총장 빼고 가자라고 제안을 했다. 어제 저희 보도해드렸죠. 이에 대한 대답일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원로 검찰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직을 걸고 이번 수사를 하겠다. 검찰이 직을 건다는 건 검찰이 자기 목 건다는 거예요. 윤석열 목 걸고 수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부 검사들은요. 법무부가 수사 개입을 한다면 형 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등 강력히 반발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부는요. 어제 이렇게 제안했죠.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맡기는 게 어떻겠느냐. 누가 제안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이성윤 국장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 고검장이죠. 조국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그에게 전화 걸어서 니네 총장 빼고 가자. 그리고 법무부 차관, 김호수 차관이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비슷한 제안까지 하고 있는 상황. 딱 보면 지금 법무부, 조국의 법무부와 윤석열의 검찰이 서로의 직을 걸고 있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야, 이거 진짜 뭐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없이 한 정점을 향해서 서로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추석 연휴 때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검찰에 소환이 되고 혹은 더 나아가서 뭔가 영장까지 나온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를 장관으로 앉힌 이유는 검찰개혁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은 특수부를 비롯한 지나친 검찰의 수사와 권능을 줄여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조국 후보가 장관이 된 걸 우려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기 당사자의 수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데 그럴수록 이성윤 검찰국장이라든지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을 조심하고 액션을 안 했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바로 지금 자기 장관과 관련된 검찰에 대한 지감독을 법무부가 해버리는 그렇게 되면 이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원래의 초지였던 그 기본 핵심적인 과제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예. 왜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를 개입하게 되냐.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적폐다. 이렇게 될 수 있고 많은 검찰의 반발이 있다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의지 또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장관으로 만든 이유가 흔들려버리는 게 취지가 무색해진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성윤 검찰국장이나 김호수 차관이 한 행동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도 나는 몰랐다 입조심하라로만 할 문제는 아니다. 예. 그게 지금 초동부터 흔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법무부가 우리 여권 실세 참여정부 때도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우리 김영주 선배 의원